기아에 대한 그 한국투자증권 에, 전망 내용의 기사가 나와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2022년도 7월 11일자 홍재영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제목은 기아 2분기 최대 분기 영업이익 경신 전망. 전망이라는 것도 이제 예측의 동의어겠죠. 구조적 점유율 개선, 주목할 시점. 한국투자증권의 약자겠죠. 구조적 점유율 개선. 이런 게 이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너무 그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서 일반 사람들이 그냥 전문가의 의견이라 그러면은 그냥 통용이 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저건 이렇게 이 구조적 점유율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현재 그 상반기까지의 그 예정 잠정고시를 보면은 현대차가 상반기까지 이 187만 7,193대를 팔아가지고 전년 동기보다 무려 15만 3,992대의 매출 차량 대수가 감소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7.6% 감소를 했고요. 기아의 경우에는 2022년도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141만 8,617대를 팔았는데 전년 동기보다 크게 줄진 않았습니다. 25,490대가 팔렸고 1.8% 감소한 판매 수량이 되겠습니다. 김준우 연구원의 의견인 모양인데요. 기아의 실적 호전은 환율보다 인센티브 절감 효과가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추정입니다. 한다며 2분기 평균 환율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를 8,108억 원으로 그 다음에 기말 환율 변화에 따른 판매 보증 충당금 증가, 영업이익 감소에 해당하는 모양이에요. 를 1963억 원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그 의견은 미국에서의 인센티브, 판매 수수료의 절감이란 것으로 결국 비용 절감을 강조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느낌이고요. 근본적으로 판매 수량의 감소가 더 중요한데도 말이다. 왜냐면 환율이 우리나라가 그 원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수출에 대해서 수출이 이제 더 많으니까요. 수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증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매출이 그 양사가 다 하락하고 있다. 이 점을 더 주목해서 그 집중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에 대해서 이미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현대차인 경우 1분기에 영업 적자가 3,563억 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차의 경우 그 금융 이익이 121조 2,787억 원이나 발생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그 대부분 이익 배당 수익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영업이익보다도 영업이익 외 부분에서 크게 그 이익이 남으로써 전년도보다 오히려 이제 그 법인세 전 차감 순이익은 5,600억이나 상승을 한 것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일반적으로 그 현대차가 이렇게 적자를 낸 경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의문이 나옵니다. 그 현대차 영업 적자 원인은 무엇이겠냐? 상반기 실적을 실적을 왜 객관적 데이터를 등에시한 전망을 내놓은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이고요. 뭐 기왕에 기아 얘기를 하려면 현대도 조금 언급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인데 제가 그 1분기 거를 하면서 이것은
좀 나쁜 의미로 그 조정 그 결산인 것 같다. 이런 의견을 한번 피력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트랜스퍼 이전 가격과 유사한 정책으로 현대차 적자는 기획 결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 구두로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이제 문자 기록으로 한번 좀 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스루풋 이 손익으로 보면은 뭐 그 자세한 내용은 관두더라도 그 영업 손실이 그 3,862억 원 나왔고요. 기아는 그 4,808억 원 이익이 나왔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 차이가 크지 않은 기아가 재고 회전율이 가장 높을 것이다 라고 그때 이제 확인을 했고, 재고 회전율이 더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제 원가 회계하고의 차이는 더욱 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제 저도 전망을 하죠.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전 가격이란 것은 원래 글로벌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 그 세금 부담 절감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조작하는 가격이라고 나쁜 의미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기업이란 것은 법인세 절감을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게 돼 있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세금의 종류나 비율이 다른 것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이 좀 비싸죠. 뭐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성격으로 현대차가 적자난 것은 현대모비스에서 그 부품 가격 공급을 좀 비싸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기아차한테는 부품 모듈 가격, 납품하는 그 모듈 가격을 조금 더 싸게 주지 않냐,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저는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추정이든 추론이든 전망이든 또는 어떤 범죄 용어에서 쓰는 프로파일링이든 나름대로 어떤 추론이나 이런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서 범죄 수사에도 프로파일링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성격으로 보든지 어떤지 간에 제가 그냥 이런 비유를 좀 해보고 싶어요. 상반기가 결산이 실질적인 공시가 나오려면 한 8월 중순 전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현대차는 이제 적자 연속으로 아마 결산을 할 것 같고, 기아는 흑자 결산으로 하게 되는데, 한투에서 연구한 그런 게 근본 원인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비유를 해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어떤 교통사고로 왼쪽 무릎을 다쳐 오른쪽 다리에 하중을 실어 걷게 된다 하는 것은 이제 기아 쪽에 이제 하중을 걸어서 잘 걷도록 이익이 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비유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무릎 연골이 정상적일 경우보다 더 달아버린다는 게 이제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쟁력 없이 이익이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비유를 제가 해보고 싶은 거죠. 그 결과 양쪽이 다 이른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에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이게 진짜 프로파일링이겠죠. 이런 게. 구조적 점유율 개선이란 모호한 전문 용어로 현실을 왜곡시킬 수도 있는 전문가의 전망을 그래서 저는 곱게 바라볼 수만은 없다. 라는 게 기아차 뉴스 보도에 대한 뉴스를 보고서 제 마음이나 생각을 한번 표현해 본 거고요. 구조적 점유율이라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나 기아차가 이 판매 전략에 있어서 차종, 제품 믹스를 어떻게 하느냐, 판매 쪽에서는 이제 그게 중요할 것이고, 그런 측면으로 한번 수치적인 데이터로 좀 접근을 좀 해보고, 또한 실질적으로 현대차나
기아가 원재료 가격 추이가 또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뭐 전망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 뭐 상반기 사업 보고서 나오기 전까지는 확인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은 제가 지금 전망하는 대로 예측하는 대로 음, 현대차는 좀 원재료 가격을 약간 비싸게 사고 그 다음에 기아차는 약간 싸게 사고 그 차이가 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결국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요. 또한 원재료 쪽은 그런 측면이 있고 이 판매 가격 쪽에서는 전략적으로 현대차는 제품 판매 가격, 차 가격을 약간 인하할 수도 있고 기아차는 오히려 제품 판매 가격을 약간 올릴 수도 있겠다. 자, 상반기 결산을 기다려 보기로 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